김주혁 차 내가 배송했다. 마지막 길도 내가 책임졌다.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요. 김주혁 씨는 동료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었지만 그에게 닥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한문철 변호사님. 네네. 이게 딱 김주혁 씨 사건 사고를 이 사고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셨을 때 뭐 차량 전문 교통사고 전문가시니까 딱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처음에 뉴스에 나올 때 그 옆에 있던 그랜저 운전자가 차를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 오른쪽으로 댑시다는 차를 대던 중에 댈 듯 하더니 또다시 출발한 자기 차를 치고 그리고 질주해 나갔다. 예.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데 갈 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창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움켜쥐고 그리고 질주해 나갔다는데요.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측면에서 혹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 아닌가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부검 결과 1차 소견에서 심근경색은 아닌 것 같고 두부 예상이다. 즉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린 거죠. 머리를 다쳤어? 갑자기 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두부 예상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사고 났을 때 그렇게 두부 예상이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앞이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구를 때 그때 머리를 다쳐서 그것 때문에 두부 예상이 나온 것이지 문제는 그럼 왜 차가 질주해 나갔느냐. 그렇죠. 그 전 단계 사인에도 직접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이 있듯이 예. 이 사고에서도 그 전 단계 왜 뛰쳐나간 차가 달려나갔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주 최초의 1차 원인 그러니까 두부 손상까지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조금 감이 잡히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차가 차로 변경하면서 옆에 있던 그랜저랑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차를 빼게 되는데요. 평소에 내가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사고를 내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뇌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누군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저렇게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머리를 움켜잡거나 가슴을 움켜잡는 일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는 건강했더라도 그때 혹시라도 어떠한 그 급격한 저혈당이라든가 또는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심장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맥도 있을 수 있고 심근경색 말고도 심장에 대동맥이 파열된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 그리고 대동맥 예. 여러 가지 이게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이게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먼저 꼭 밝혀야 할 미스터리라고 해서 이 고 김주혁 씨의 차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이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이 블랙박스를 찾는 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박스를 찾는다 하더라도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녹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가 또는 안쪽 상황이 촬영돼야 그걸 알 수 있지 단지 앞에만 본다 그러면은 앞에만 비춰지거나 뒤만 비춰지면은 결국 사고가 이렇게 났다는 거 그 정도고요. 그것은 지금 다른 차량 블랙박스라든가 또는 목격자 진술에서 사고 난 지금 정황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쓰러졌느냐가 중요하죠. 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의식을 갖다 잃게 되는 그 상황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블랙박스가 없으면 사실 밝혀내기가 아니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그걸 갖다 판단하기 그게 만약 내부까지 택시는 내부에도 찍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나 택시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개인 승용차에서는 내부까지 찍히는 그런 블랙박스는 많지 않은데요. 밖에만 찍으면은 이 내부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오디오가 있으면은 내가 갑자기 뭐 이런 게 소리가 들린다든가. 근데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족은 오디오가 녹음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박스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엔 차에 있었다. 이거를 꼭 찾아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홍 기자님이 인사 전에 한번 멘트를 하셨는데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한문철 변호사님 계속 함께해 주시고 두 분의 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좀 박병일 대표님도 지금 그 차량 전문가시니까 블랙박스하고 사고 기록 장치가 김주혁 씨 차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좀 사건을 풀어야 될까요? 사실 블랙박스 같은 건 밖의 상황을 이제 그 안에 녹음해서 듣는 것이고 EDR 장치라도 사고 기록 장치는 에어백이 터지기 전 5초 하고 에어백이 터진 후에 5초 후에 기록을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고 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상태를 기계적인 장치나 전자적인 장치, 에어백과 관련된 그런 장치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엑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해서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고 기록 장치, 다른 말로 EDR 장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김주혁 씨 차에. 원래는 2011년부터가 다 장착이 돼 있었던 건데 벤츠가 그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왜냐면 2011년부터는 다 이렇게 거의 다 장착돼 있어. 또 우리나라 차들도 2011년 넘는 차들은 다 장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벤츠가 그래도 세계 최고 명문차고 명차가 없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모델의 경우에 이 G63의 경우에 2016년부터 이 EDR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고 그전에는 선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김지혁 씨의 그 2014년 시계는 EDR 장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그 블랙박스와 말씀하셨던 이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가속 부분이에요. 네. 예, 한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영상을 앞으로 보실 텐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급가속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급발진, 차량 결함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발진이라면 운전자가 차가 왜 이러지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마련인데 근데 그 뒤에 있는 차가 찍은 그 찍힌 블랙박스에 보면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봐서는 계속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급발진이라고 하면 차량이 할 때, 스타트 할 때 스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바퀴가 노면하고 스핀을 하면서 연기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제가 바퀴를 유심히 봤는데 스핀 생기는 것이 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리고 한번 부딪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바로 또 버스가 오는데 바로 가로질러 가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 낮다. 네. 왜 그러냐면 급발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퀴가 빨리 돌아가니까 스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웅 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옆에서 쳐다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바로 핸들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왜냐면 만약에 급발진하면 앞으로 가는 게 더 편했어요. 왜? 앞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서 뭔가 조치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직진을 안 하고 우측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어떤 상황이 돼서 차량을 조작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닌가. 급발진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을 종합해보면 제동의 흔적이 없다라고 종합이 되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 보시면 인도에 스키드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브레이크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요, 그 차의 바퀴가 상대적으로 큰데요. 큰 바퀴가 그 보도 턱을 밟으면서 그때 잠시 이제 속도가 떨어지면서 미끌린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아서가 아니라 턱에 부딪히면서 속도가 줄면서 생긴 자국. 경찰에서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브레- 명장님께서 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스키드마크가 저렇게 안 나고요. 끌려서 나가요. 예. 길게. 그리고 이제 스키드마크가 진하고 흐리게 나는 거지. 예. 일정으로 똑같은 그 자국으로 똑같은 높이로다가 이렇게 끌려갔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기보다 차가 끌려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럼, 예. 브레이크를 처음 밟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찌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쭉 끌려가는 게 이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도로에 자국이 남아요. 근데 저기에 자국을 보면 타이어가 남는 자국들은 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차가 워낙 무겁잖아요. 예. 무거우면 도로를 지날 때 마찰 계수이기 때문에 끌리면서 타이어가 파인단 말이죠. 브레이크를 밟고 안 밟고 여부와 그렇죠,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약간의 어느 굴려가면서 약간 끌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제 말씀 종합해보면 의식을 잃은 채로 가속 페달 위에 발이 얹어져서 힘이 예, 예. 들어간 거고 우측으로 꺾은 이유는 김주혁 씨가 그 위에 핸들에 쓰러져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서 같이 핸들이 돌았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의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엑셀레이터를 발로 밟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 몸이 경직됩니다. 경직되면서 마침 그때 발이 엑셀레이터 위에 있었던 거길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작년에 해운대에서도 있었는데요. 해운대에서 뇌전증 환자가 의식을 잃고 사고 냈던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충분히 엑셀레이터 세게 밟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그랜저랑 또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부딪히면서 방향이 좀 틀어지는 거죠. 예. 틀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절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핸들이 꺾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운전자 자세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랜저하고 약간 충돌하잖아요. 그럼 사람 몸이 약간 우측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오른발은 엑셀 페달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주혁 씨가 브레이크에 발이 얹어져 있었다면 저렇게 큰 사고는 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만약에 이제 그랜저와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흔들리니까 오른발이 당연히 그대로 엑셀레이터 밟고 있던 것들이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핸들을 만약에 정상이었다면 똑바로 잡고 뭔가 피했을 그렇죠. 텐데 예. 우측에 버스가 오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똑바로 앞에는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급발진하면 똑바로 가야 돼요. 근데 바로 부딪히고 우측으로 가버리고 중간에 굉장히 버스가 위험하게 다가왔는데 그걸 못 봤다는 게 좀 운전자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차량 결함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차량 쪽 말고 아까 좀 화면 다시 보시면 저희가 뭐 수없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니까 또 더 집중이 되는 게 저 첫 번째로 저 그랜저에 저 보시면 그랜저를 밟고 첫 번째 화면은 다시 한번 제작진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시작점에서 저 김주혁 씨 차가 그랜저를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저 대표님 아예 의식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네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저기는 제가 그 운전자 입장을 못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그랜저를 부딪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화면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번 돌려서 봤는데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 놓치지 않았나. 운전자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봤는데 왜냐면 그리고 공학적으로도 이렇게 왼쪽으로 딱 부딪히잖아요, 그랜저를. 그러면 본인 본능적으로 악셀 페달 밟기 때문에 엑셀 페달 더 밟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코너를 꺾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조절해서 그렇지 그냥 더 밟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 결함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고가 언제부터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느냐가 중요한데요. 나중에 여기 4차로 5차로를 점유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그때부터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1차로에 있던 차가 대각선으로 오다가 2차로 차랑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차로 가다가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럼 오른쪽으로 차를 빼야 되겠다. 그러는 과정에 2차로에 있던 차를 부딪히고 거기서 아직까지 의식이 남아서 좀 더 빼던 중에 이제는 막 쓰러져 가다가 그때는 의식을 잃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분석이 됐습니다. 1, 2차 추돌까지는 희미하게 의식이 예. 있었다가 이제 갓길로 빠지는 중간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그렇죠. 거기서 예. 엑셀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쭉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왜 이러지 하면서도 바로 의식을 잃는 게 아니라 하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사고 때부터 본인이 몸에 이상을 느껴서 빼려고 하던 중에 그랜저랑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좀 바로 좀 이렇게 보살핀다든가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추론들로 나오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뭐가 이렇게 김주혁 씨의 운전을 불량하게끔 만들었는지 위험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죠. EDR 장치, 사고 기록 장치가 있거나 예. 아니면 블랙박스가 그 운전자를 붙이고 있거나 근데 우리 밖에서 본 블랙박스밖에 없잖아요. 그 그렇죠. 영상 갖고 차량이 움직이는 각도라든가 가는 속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그 전 단계를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더 이제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엔진 이슈, 엔진을 컨트롤하는 장치가 이슈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기록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을 그때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고 기록을 또 다시 한번 EDR 장치는 사고 기록 장치이고 엔진이 작동됐던 상태 그 상황부터는 이슈에 벤츠 같은 거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장치까지 이제는 EDR 장치 에어백만이 아니라 다른 장치가 다 요새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장치를 그 당시 거를 기록을 다 한번 거꾸로 뒤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보통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또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는 버스랑 승용차랑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그래서 내려서 사고 처리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버스 기사가 버스에 올라가서 운전대에 앉는 순간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그 심정지로 사망했는데요. 심장에 대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거기에 이제 몸에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순간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홍 기자님 사실 키워드로도 짚어봤지만 김주혁 씨의 차를 이제 국가수로 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분이 자투해서 나섰다. 뭐 이런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었고 피가 잔뜩 묻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주 국가수로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원주로 옮겨야 하는데 이 배달 업체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 꺼리고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지연이 됐대요.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저는 꼭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규준 씨. 이분이 내가 하겠다. 내가 이런 인연이 있다. 그분은 신규준 씨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분이 내가 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2014년에 김주혁 씨한테 차를 배달한 사람이 나다. 그 신차 배달도 내가 있으니까 마지막 길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2014년에 평택에서부터 강남까지 사실은 그때 출고가 많이 밀려 있어서 한 달 정도 늦었대요. 예. 그래서 본인이 평택에서 강남까지 이제 가져갔는데 보통 이럴 때 매니저들이 받거든요. 근데 배우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받더라는 거죠, 차량을. 예. 키를 받으면서 너무 환하게 웃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고 심지어 같이 사진도 셀카 사진도 찍어준 거예요, 이분과. 그랬던 인연이 있는데 이 지금 김주혁 씨의 사고에 뭐 누구랄 것 없이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분께서는 이거 내가 배달해 줬던 차인데 싶으니까 이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지금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원주로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가져가겠다고 혼자 단독으로 몰아서 원주까지 무사히 차를 운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차라고 김주혁 씨 차량 견인하는 거 다 꺼렸는데 과거의 인연 때문에 김주혁 씨 차량을 손수 본인이 또 원주까지 운전을 한. 글쎄 김주혁 씨 가는 길은 뭐 그렇게 외롭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딜러 나오곤 견인했던 최초의 차를 넘겨줬던 한 변호사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블랙박스의 존재 유무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좀 글쎄요, 그 차를 나오면서 출고하면서 블랙박스를 서비스로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새로운 걸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됐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찰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김주혁 씨 관련 여러 가지 속보 그리고 자동차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수사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최고 명문차고 명차가 없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모델의 경우에 이 G63의 경우에 2016년 이 EDR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고 그전에는 선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김주혁 씨의 그 2014년 시계는 EDR 장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블랙박스와 말씀하셨던 이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가속 부분이에요. 네, 한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영상을 앞으로 보실 텐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급가속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급발진, 차량 결함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발진이라면 운전자가 차가 왜 이러지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마련인데 근데 그 뒤에 있는 차가 찍은 그 긴 블랙박스에 보면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봐서는 계속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급발진이라고 하면 차량이 스타트 할 때 스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퀴가 노면하고 스핀을 하면서 연기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제가 바퀴를 유심히 봤는데 스핀 생기는 것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리고 한번 부딪히게 되면 또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먼저 꼭 밝혀야 할 미스터리라고 해서 고 김주혁 씨의 차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이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이 블랙박스를 찾는 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박스를 찾는다 하더라도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녹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가 또는 안쪽 상황이 촬영돼야 그걸 알 수 있지 단지 앞에만 본다 그러면은 앞에만 비춰지거나 뒤만 비춰지면은 결국 사고가 이렇게 났다는 거 그 정도고요. 그것은 지금 다른 차량 블랙박스라든가 또는 목격자 진술에서 사고 난 지금 정황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쓰러졌느냐가 중요하죠. 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의식을 갖다 잃게 되는 예. 그 상황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블랙박스가 없으면 사실 밝혀내기가 아니, 어렵죠.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그걸 갖다 판단하기, 그게 만약 내부까지, 택시는 내부에도 찍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나 택시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개인 승용차에서는 내부까지 찍히는 그런 블랙박스는 많지 않은데요. 밖에만 찍으면은 이 내부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오디오가 있으면은 내가 갑자기 뭐 이런 게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주혁 차 내가 배송했다. 마지막 길도 내가 책임졌다. 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요. 김주혁 씨는 동료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었지만 그에게 닥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한문철 변호사님. 네네. 이게 딱 김주혁 씨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셨을 때 뭐 차량 전문, 교통사고 전문가시니까 딱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처음에 뉴스에 나올 때 그 옆에 있던 그랜저 운전자가 차를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 오른쪽으로 댑시다는 차를 대던 중에 댈 듯 하더니 또다시 출발한 자기 차를 치고 그리고 질주해 나갔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데 갈 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창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움켜쥐고 그리고 질주해 나갔다는데요.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측면에서 혹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 아닌가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부검 결과 1차 소견에서 심근경색은 아닌 것 같고 두부 예상이다. 즉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린 거죠. 머리를 다쳤어? 갑자기 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두부 예상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사고 유족은 뭐 오디오가 녹음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박스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엔 차에 있었다. 예. 이거를 꼭 찾아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홍 기자님이 인사 전에 한번 멘트를 하셨는데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 한문철 변호사님 계속 함께 해주시고 두 분의 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좀 박병일 대표님도 지금 그 차량 전문가시니까 블랙박스하고 사고 기록 장치가 김주혁 씨 차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좀 사건을 풀어야 될까요? 사실 블랙박스 같은 건 밖의 상황을 이제 그 안에 녹음해서 듣는 것이고 EDR 장치라도 사고 기록 장치는 에어백이 터지기 전 5초하고 에어백이 터질 후에 5초 후에 기록을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고 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상태를 기계적인 장치나 전자적인 장치, 에어백과 관련된 그런 장치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엑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해서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고 기록 장치, 다른 말로 EDR 장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김주혁 씨 차에. 원래는 2011년부터가 다 장착이 돼 있었던 건데 벤츠가 그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2011년부터는 다 이렇게 거의 다 장착돼 있어. 또 우리나라 차들도 2011년 넘는 차들은 다 장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벤츠가 그래도 세계 났을 때 그렇게 두부 예상이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앞이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구를 때 그때 머리를 다쳐서 그것 때문에 두부 예상이 나온 것이지 문제는 그럼 왜 차가 질주해 나갔느냐? 그 전 단계 사인에도 직접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이 있듯이 예. 이 사고에서도 그 전 단계 왜 뛰쳐나간 차가 달려나갔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 아주 최초의 1차 원인, 그러니까 두부 손상까지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조금 감이 잡히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차가 차로 변경하면서 옆에 있던 그랜저랑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차를 빼게 되는데요. 평소에 내가 조심해서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를 내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뇌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누군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저렇게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머리를 움켜잡거나 가슴을 움켜잡는 일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는 건강했더라도 그때 혹시라도 어떠한 그 급격한 저혈당이라든가 또는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심장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맥도 있을 수 있고 심근경색 말고도 심장에 대동맥이 파열된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 그리고 대동맥 예, 예. 여러 가지 이게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수